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제 의상처럼 파란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전벨트가 필요한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요. 다른 국가에 대비했을 때 외풍에 더 취약한 모습이 오늘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그렇고 지정 확정 리스크, 우리나라만 유독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밤 미 증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미 증시 약세 배경은 금리의 급등이 있었죠. 그 금리의 급등의 사유는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는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러다 보니 달러도 또 강세를 보이고 미국은 경기가 탄탄하기라도 하지 우리 시장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달러의 폭격을 더 크게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양시장 낙폭 확대하면서 2%대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피 2613선, 코스닥 지수는 883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한번 보셔야겠죠. 달러당 원화 가격, 환율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 그래프 나와 있는데 쉼 없이 달려가고 있죠. 환율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거래일, 오늘로는 7거래일째 멈추지 않고 상승세고요. 어제 대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8원 60전 급등하면서 1,397원 56전 수준, 그러니까 1,400원 바로 코앞까지 내달리고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의 추락을 의미합니다. 상대통화죠. 다음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 외국인 입장에서 더 떨어지면 손실 보면 어떡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환손실이 되는데 라는 이런 논리로 보통은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팔자 기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일정 정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더 오르게 하겠어 하면서 오히려 달러 팔고 우리나라의 원화 수요로 이렇게 변화하기도 하는데 사실 환율 상황이 이제 천장이 뚫려 있는 상황이라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심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만 2,650억 원가량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 2,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개인만 홀로 4,500억 원 사자세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매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실은 정말 사기 어려운 분위기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1,860억 원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 기관은 속된 표현으로 간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량 크게 빼진 않고 있는데 개인 홀로 2,000억 원 순매수세 기록 중입니다. 시세 이어서 체크를 해볼까요? 시총 상위 1위부터 12위까지 모든 종목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지수 대표 주자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지만 한국 시장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팔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2.7% 밀리면서 8만 원 위아래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8만 전자 언제 가나 기다렸다가 8만 전자 이후에는 이제 8만 원 선이 저항이 아닌 지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어느 정도까지 버텨주는지 보셔야겠습니다. SK 하이닉스 5% 가까이 빠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1%대 약세입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약보합 정도에 그치는 두 종목이 눈에 띄죠. 그러니까 1% 미만의 약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입니다. 대표적인 수출 기업 자동차, 반도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출회 물량도 있을 거고 지수 인덱스 차원의 물량도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선방하는 현재 구간이고요. 현대차는 0.4% 약세에 그치고 기아 0.5%가량의 약세에 그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개인기 종목 2개가 이제 빨간불 켜고 있는데 엔캠입니다. 엔캠은 시장과 결이 좀 다르죠. 배터리와도 결이 다릅니다. 배터리긴 배터리인데 전해액 쪽, 그러니까 탈중국 수혜주 가운데 하나가 전해액, 대표 주자가 엔캠입니다. 사실 패시브 자금도 있을 거고요. 3% 시장과 역방향 상승 쪽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테마주죠.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2% 안팎의 약세입니다. 특히 약세 골이 깊은 건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쪽이죠. 6% 하락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대 하락입니다. 16만 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종목들에 기회 요인이 있는 것인가, 특히 그동안 못 샀던 반도체주 이제 담아야 되는 시기인가 고민 잠시 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탑1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팔고요. HPSB 세 번째로 팝니다. 지금 주가 방어에 나서주고 있는 기아도 외국인이 오늘은 조금 팔고 현대차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정반대로 외국인이 이 와중에 작고 소중하지만 담아가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삼성전자는 파는데 아이러니하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1위로 가장 많이 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LS일렉트릭, 변압기, 알테오젠, 바이오 패시브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많이 밀리는데 외국인은 반도체 장비 중에서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담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밸류업 관련 기업 삼성화재 눈에 띄고 한미반도체도 담죠. 특이합니다. 반도체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잠시 후에 꼼꼼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알테오젠 1위입니다. 시세가 꽤 괜찮죠. 지수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 이어가고 있고요. 금양은 이것도 개인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LS일렉트릭, 변압기 눈에 띕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도 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방산주 안에서도 선별적인 강세 오늘 나옵니다. 슬픈 호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쟁 리스크가 부각될 때는 방산주가 수익 기대감을 얻어가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방산주 내에서도 몇몇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에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간이 되면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체크 받겠습니다. 탑10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장이 안녕치 않아서 예. 마음이 무겁긴 한데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먼저 듣고 시작합니다.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뭐 환율도 안 좋고 유가도 안 좋고 여러 중동 정세도 안 좋고 미국도 너무 그러니까 물건을 너무 많이 사서 예. 네, 소매 판매 지수가 너무 잘 나왔죠. 네, 그러면 잘 나오면 경기는 좋은 건데 문제는 금리는 안 내려갈 것 같다라는 게 또 이제 방점이고, 어제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승 출발한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이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장중에 거의 한 2% 이상 넘게 3%까지 빠진 거죠, 고점 대비하면.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 와중에 그러면 금리를 올해 3번은 무조건 인하할 거야라고 봤던 뷰가 지금 뭐 올해 한 번 인하하면 다행이야 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1분기 내내 올라왔던 미국 시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1분기 내내 좋았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국면,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삼성전자가 나빠서 뭐 하이닉스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전체적인 시장이 쉬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조금은 나오겠죠. 그러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예. 4월 달은 아마 이렇게 좀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 내내요. 이제 4월 중반을 지나가고 그렇죠. 있는데 나머지 중반도 재미없는 장세. 네. 힘든 게 아니라 재미없는 장세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우리 시장이 안 좋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외풍에 그저 흔들릴 때, 그럼 기회 요인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2200까지 한번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가만히 보면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8%, 뭐 6% 이렇게까지 튀었던 때거든요. 4.8% 정도 작년, 했던 것 같은데, 예. 10월에.
그 뒤로 쭉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맞아요. 다시 지금 4.6%대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지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2,300, 400 정도에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예. 안 내려와 있다는 거는 아.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예. 예, 그러면 그걸 누가 받쳐줬냐? 결국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받쳐줬다. 아하. 그러니까 반도체가 받쳐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는 반도체가 가는 거고 지수를 지켜주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향배가 이제 뭐 그 하락폭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네요. 작년 10월처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성장주 압박되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 레벨 자체가 달라졌죠. 지수로 다르다. 분위기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지는 게 여기에서 떨어지는가 이쪽에서 낙하를 하는가의 차이인데 지금은 위에서 낙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정 기간을 한번 이용을 해보죠. 네. 전략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갈까요? 지금 가장 많은 곳에서 기회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네. 화면 다음 거 주세요. 외국인이 근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오늘 팔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HPSP는 하하 이거 이슈 혹시 체크하셨나요? 네. 그 매물로 나온다는 보도가 한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오늘 개장 직후에 바로 HPSP에서 사실 묵은 풍문에 대한 공시를 냈습니다. 이게 좀 충격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짚어주십시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예. 올라갈 때 못 샀다고 막 서운해하셨죠. 네. 떨어지면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살 때인가요? 예. 뭐 7만 전자가 됐든 6만 전자가 됐든 지금 없는 분들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예. 마찬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고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쁜 뉴스가 있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좀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면 어떡하지? 외국인들 보유 비중 한번 보시면 아주 일부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 예. 없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프로그램으로 아까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펀드를 이제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일정 물량을 덜고 일정 물량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조금도 생각보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미국이 뭐 주니까 뭐 굉장히 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네, 그들이 그냥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걸 받는데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무슨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은혜는 아니지만 안 네.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좀 더 받아야 됩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뭐 한미 반도체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PSP는 저는 이거 보도한 회사 기사를 오늘 한번 제가 오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밑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유력 일간, 그러니까 허접한 조금 안 좋은 언론사에서 보도한 게 아니라 이름이 있는 그 경제지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HPSP에서는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추진이라도 하면 추진 단계나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시 나오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사실무근 이렇게 아예 사실무근 딕션 자체가 원인 자체가 그러면 그걸 다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그러면 기자가 체크를 안 했다는 거죠. 두 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아마 이 뉴스 듣고 오늘 사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아마 그러면 지금 굉장히 손해가 크시겠죠. 또 금액이 크신 분들은 더 화가 나실 텐데 아마 근데 그래도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PSP도 빠질 만큼은 빠졌다. 뭐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HPSP 사실은 외국인이 사랑하는 반도체 장비 네. 중에서 하나예요. 손꼽히는 또 저력이 있는 그런 네.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한다면 지금 흔들리는 게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뭐 지금 사놓으시는 게 나눠서 사시는 게 HPSP도 네, HPSP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테스가 뉴스 나오니까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이제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보면 대부분 이게 좀 나오면 산다라고 하면 늦죠. 예. 근데 항상 나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 오늘 HPSP가 1분기 내내 수주가 안 나왔는데, 그럼 2분기에는 뭔가 하나 나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주 나오는 거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HPSP고 지금 반도체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셨어요. 그러면 매력도 순으로 포인트하고 종목을 쫙 이제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신다면 너무 어려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뭐 종목을 너무 벌려놓으시면 되게 힘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퀄리타스나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미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준 회사들 중심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중심으로 회사들을 모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테스가 HBM 관련돼서 삼성에 뭐 수주를 어제 했는데 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예. 이 회사가 보통 전공정단에서 장비를 수주하던 회사였는데 물론 이제 비메모리 관련돼서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5D 패키징 관련된 회사 그 장비를 수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이제 좀 체질이 달라지고 있구나. 네. 그러면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에이 놓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또 사셔야 된다. 아하.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한미반도체도 이미 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사람들이 안 샀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3만 원대 받는데 6만 원 가 있으니까 안 샀고 6만 원에서 10만 원 가니까 안 사셨는데 지금 그러면 테스도 보면 이제는 뭐 스타트하는 게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스. 예. 테스. 그동안 뭐 저희 다 들었던 종목들이고 여기에 테스를 좀 추가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조정 나오는 건 조정 나오면 또 살 기회를 주는 거죠. 이오테크닉스. 예, 삼성발로는 어차피 그게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나머지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라간 테크윙이나 이런 쪽은 좀 어렵겠지만 여전히 뭐 테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보조금 네. 타는 걸 은혜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셨지만 네. 이제 기회 요인은 분명한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어찌되었든 그 보조금 타기 위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 계획보다 더 많이 짓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돈 써서 그러면은 수혜로 볼 수 있는 건 그 돈 타고 그 공장에 들어가는 게 뭐냐 장비죠. 이건데 그게 장비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오테크닉스였고 삼성전자 밸류체인들 뭐 추려서 그 기회 요인들 찾아가시는 것도 네. 또 투자의 매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갑니다. 엔터 갈까요? 엔터가 선방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방어주로 분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이브 SM 오늘 개장 즈음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유진 투자증권 하이브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전망 목표가 31만 원. 하이브 엔터사 첫 대기업 눈앞에 들었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기사들이고 SM은 1분기 실적 저점 전망입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 저는 이 엔터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악을 거의 안 듣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 하이브는 포트폴리오 굉장히 좋은 회사고 조정도 잘 받았고 지금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내려왔죠 주가는. 네. 예, 그래서 1분기에 실적 그 대부분 엔터주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이후에 지금 뭔가가 좋아질 거다. 1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보면 2분기죠. 2분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인 그룹들이 다시 또 한번 치고 올라오고 있고 기존에 잘 나가던 엔터테이너들도 다시 이제 계속 요즘에는 뭐 복귀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쉬는 기간을 항상 둬서 다시 복귀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하이브를 살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제일 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조금 좀 다이내믹하게 보면 SM 말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YG엔터가 더 다이내믹하지 않을까. 다이내믹하다. 약간 의미심장한 예, 표현을 올라갈 쓰시네요. 때 또 세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지지만 예. YG엔터는 지금 블랙핑크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죠. 근데 블랙핑크를 이을 수 있는 베이비몬스터가 예. 얼마 전부터 1억 뷰 달성하고 뭐 유튜버들도 그러니까 구독자도 500만 명이 돌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정식으로 이제 출시한 앨범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호조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블랙핑크를 대체할 만한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베이비몬스터의 앞으로 성장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러니까 YG엔터는 생각보다 또 주가가 아하.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엄살이셨네요. 저보다 아이돌에 네.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 텐데. 요거를 이제 밸류업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수출 기업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자동차 넘어갑니다. 현대차, 기아 어제 올랐죠. 예. 어제 시장 막 분위기 좋지 않은 와중에 선방 정도가 아니라 아웃퍼폼율이 굉장히 셌어요. 현대차, 기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등의 타이어 그리고 부품 밸류 체인도 최근 시세가 괜찮은 편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은 환율 수혜로 봐야 되겠죠 지금. 밸류업보다 환율이에요. 그렇죠. 도요타 자동차가 엔화가 약세로 접어들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예. 그걸 이제 이미 봤던 게 외국인들 투자자들이고 외국 투자자들이 이미 그걸 봤고요. 지금 도요타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했던 부분도 이 환율 수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컸는데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한국에 들어오면 이익률이 확 늘어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수출주들이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와중에도 현대 기아차가 지금 선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보다 엄청난 아웃퍼폼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도 수준 정도의 매출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도 워낙 싸고 그다음에 뭐 지금 국가에서 뭐 하는 뭐 밸류 프로그램 여기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재평가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아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이신가요? 예,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도 사셔도 되는데 예.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 지금 생각보다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은 현대차도 25만 원 돌파, 뭐 기아차도 12만 원 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못 사면 26만 원에 사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지금 사시는 거고 난 확인된 뒤에 살 거야라고 하면 네. 뚫고 사시면 됩니다. 자, 단답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짜장면 좋아, 짬뽕 좋아하지만 네. 하나 골라주세요. 현대차입니까, 기아입니까? 저는 현대차를 더 좋아합니다. 현대차. 네. 예, 위주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